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 28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인공이 됐죠, 그죠? 트럼프가 주인공이 되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도 좀 옅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에 의해서만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무역 전쟁, 관세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런 내용들이 잘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죠? 상승한 종목 수가 많고 전형적인 강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러셀 지수의 상승률이 좀 돋보이네요, 그죠?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경제 지표들도 이거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경제는 지금 딱히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파월 의장 FOMC 회의에서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예. 미국 경제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트럼프의 그런 관세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관세 전쟁이 조금씩 긴장감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자꾸 슬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그죠? 여기가 레벨업이냐 다운이냐의 또 기준이라고요, 그죠? 5월 2일 금요일 종가 여기 저항인데 사실상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어제는 바로 넘어가진 못했고 오늘은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죠. 주말에 미중 협상이 있거든요. 주말에 미중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이거 앞두고 막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 증시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는 이런 불안한 구간에는 진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갈수록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수세가 미국 주식 이쪽은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미국 증시 강세의 그런 냄새가 조금씩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인데 미국 증시는, 근데 이게 지금 이 장기적인 상승이 좀 훼손이 됐다고요, 그죠?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중요한 이평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 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계속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일단 이 자리 레벨업 할 것이라고 믿겨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상승 목표치가 엄청 많이 남았다, 대박을 기대하시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제 그래서 밤에 보시면은 이제 변동성도 계속해서 잘 안정되고 있고요, 그죠? 이쪽 근처로 가지도 않아요.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 말씀드렸는데 근처로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미국 증시는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 그죠? S&P도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중요한 마디 가격이 여기인데 이 마디 가격 여기를 넘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죠?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은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강화하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이 미국 주식 쏠림 요런 게 또 다시 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다시 미국 주식 쏠림, 다시 시장 분위기가 예전에는 이거 조심스럽게 이런 좀 조심성이 깔려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조심성이 이제 많이 얕아졌거든요. 조심성이 많이 옅어져가지고 이제 주식 사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주식 쏠림이 살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시. 미국 주식 쏠림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원래 이 분위기가 좋다 그랬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주식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게 뭐죠? 독일 증시죠. 유럽 증시가 가장 강했는데 독일 같은 것들 보세요. 그죠?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네요. 유럽 이 독일 증시는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라 말씀드렸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강하던 친구들로 매수세가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미국이 강하면 함께 또 강한 게 누구죠? 주로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 증시도 오늘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자산들은 저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는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이죠. 그죠? 비트코인도 조심 하다가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이제 약간 위험을 좀 내려놓고, 이제 좀 그 조심성을 내려놓고 위험하게 베팅을 하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퍼지다 보니 이 좋은 자산, 기존에 좋다고 인식되던 강한 자산 쪽으로 돈이 급속히 쏠리는 모습,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 뭐 주가 지수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지금 이걸 보여준 게 이 강한 자산으로서의 쏠림, 강한 자산으로 쏠림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쏠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강한 친구들로 쏠린다면은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는 매력적인 증시는 솔직히 아니었죠. 이 한국 증시 같은 건 매력이 떨어지는 증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좋은 주식, 좋은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쏠린다면은, 위험을 많이 감수하자라는 쪽이면은, 이제 한국 주식 이런 쪽으로는 이제 돈이 좀 덜 몰릴 수가 있으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증시가 요즘에 이렇게 비리비리한 게, 양대 지수가 비리비리한 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뭐 미국 주식, 독일 주식 이런 거 사지 한국 주식을 왜 사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순환매가 돌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좋긴 좋다고요. 그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 주식을 막 급격하게 팔아치울 만한 그런 유인까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약한 주식이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치워야 되는 그런 유인까지는 없으니, 일단 시장 자체는 이렇게 적당히 기간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의 모습으로 급격하게 막 시장이 자빠지는 모습은 일단 잘 안 보입니다.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일단 요게 조금 주식시장의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채권 조금만 좀 보자면은, 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지표, 고용지표 이런 게 괜찮았죠. 그죠? 고용지표 괜찮았고,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좋은 이야기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채권이 분위기가 요즘 안 좋습니다. 채권이 이렇게 이렇게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죠. 하여튼 지금은 채권의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지금 채권이 금리가 확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확 아래쪽으로 자빠지기도 사실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확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채권은 계속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요. 그죠? 당분간은 채권은 지금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못 가고 있습니다. 채권은 지금 답답한 그런 구간이다. 채권이 별일이 없으면 주식은 좀 더, 그죠? 채권 쪽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주식은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요거는 유로화죠. 유로화. 어제 미국 고용지표 이런 게 좋다. 야, 그래, 아직도 미국은 좋아. 라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그죠? 유로화가 붕괴시켰어요. 유로화가 붕괴시켰으니까 좀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유로화가 아래쪽으로 쏟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달러가 조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워낙 유로화가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죠. 여기가 조금 전에 유로화가 중요했던 자리까지 일단 딱 터치를 하긴 했네요. 그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괜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그죠? 지금 제가 좀 전에 표시한 저기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 와장창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래 봐야 이 위쪽에 있으면 달러가 약하고 유로화가 강한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안 좋았던 분위기였을 때의 움직임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들.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뒤집으면 달러 인덱스다, 그죠? 달러가 다시 강해지려면 지금 여기를 돌파한 착 해야 좀 의미 있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뭐 요런 거까지는 뭐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하락 중에 그냥 하락 중에 달러 지금 유로화 뒤집어 놓은 거니까 달러죠. 지금 달러는 하락 중에 자칫 잘못하면 또 N자로 빠질 수 있는 지금 요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요렇게 조금 움직여 봐야 지금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다. 뭐 그래 아직까지 미국이 죽은 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유로화가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다라는 거,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좀 가볍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국제유가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이요. 어젯밤이 요 날이었죠. 국제유가가 한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5일선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파한 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쌍바닥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사실상 같은 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저점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매수세가 이건 그냥 죽지 못해. 이건 그냥 마지못해서 쌍바닥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강한 매수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유가가 쌍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간다? 이게 아니죠, 그죠? 65달러가 무거운 저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일단 박스권이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돼야 될 겁니다. 어쨌든 국제유가까지 저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 쏠림, 좋은 주식, 뭐 비싼 주식, 쏠림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죠? 국제 유가 같이 가장 약했던 자산까지도 쌍바닥을 찍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조금만 좀 더 볼 건데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 주식으로의 쏠림 뭐 그런 게 나타나서 그런지 한국은 다시 좀 소외가 되고 있으나 소외가 돼도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아직까지요.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주식이 뭐 위험한 신호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일단 잘 보이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래저래 계속 약합니다. 뭐 나머지 뭐 딱히 근데 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방산 주식들 뭐 이런 것들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죠. 하여튼 한국 주식은 또 다시 평상시에 그런 서운했던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와장창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 또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위태위태하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위태위태하고 지금은 다시 이제 분위기 좋아졌는데 예전에 이제 분위기가 막 싱숭생숭했을 때는 이 저평가된 주식을 막 사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안 많이 빠졌던 주식들 뭐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 같은 게 이런 구간에서는 미국 주식보다 훨씬 반등이 강했단 말이에요. 훨씬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 다시 한국 주식은 좀 서운한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죠, 그죠? 뭐 전반적인 내용 다 본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원화는 이제 좀 이 강세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거의 다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원화 강세 시대로 전환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요즘 몇 거래일 동안 원화 강세 속도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이 튀어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원화 강세 흐름은 좀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여기 그 1444원 지난번에 22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여기 있죠. 이 자리가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레벨업을 했는데 여기서 올해 겨울에 작년 겨울이라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작년 겨울 올해 초에 이 보시면은 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1448원 뭐 이런 1444원 이 자리 돌파한 차가니까 1480원, 90원까지 간 거였는데 40원 돌파한 차 해서 1500원, 1600원을 간 게 아니란 말이죠.
1480원 가고 지금 여기서 아래쪽으로 훅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중 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더 이상 이제 원달러 환율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막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거나 한국에 무슨 큰 위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은 이제 뭐 원화는 이제 좀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죠. 지난번에 오랜 약세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의 역사.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꾸준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막 원화가 이렇게 대폭락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원화 꼭지는 확인을 했다. 꼭지는 뭐 거의 다 확인이 되지 않았냐.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 환율이 막 1,500원 가고 1,600원 가고 이제 그런 거는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선 좀 일단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까지 좀 다 봤고요. 아까 전에 뭐 얼추 뭐 대충 한 번씩 다 보긴 봤는데 뭐 중국 증시 정도 좀 보자면은 확실히 그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 증시 이런 데로 돈 쏠림이 나타나고, 물론 중국도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중국도 조금 어쨌든 약간 원래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 오르면 중국 증시가 조금 소외되곤 하죠. 그죠?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말에 이 미중 협상이 중요한 건데 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들썩들썩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긍정적인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